2026 시즌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 불펜에 조용히 새로운 이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팬들 눈에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죠. 그런데 이 선수들 심상치 않습니다. 이미 한번 좌절을 겪었고 부상도 있었고 이름값 없이 밀려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삼성 내부에서는 이들을 다시 불러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도전이 아닙니다. 올 시즌 불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왜 하필 지금 이 선수들인지, 왜 다시 기회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이들 중 누가 1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삼성 불펜의 숨은 대반전 후보 3인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선수는 정민성입니다. 이번 삼성 불펜 재편 구상에서 가장 앞줄에 서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정민성은 3명 중 유일하게 이번 스프링 캠프에서 1군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삼성 내부에서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 시즌이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출발선은 다르게 설정된 셈이죠. 정민성은 2024년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 지명자입니다. 지명 순위만 놓고 보면 즉시 전력으로 분류되던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고교 시절부터 투구폼 하나만큼은 강렬했죠. 3쿼터에서 뿜어나오는 공의 움직임, 흔히 말하는 공끝이 지저분한 유형이었고 타자들이 쉽게 스윙을 내기 어려운 공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문제는 프로 데뷔 이후였죠. 퓨처스리그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육성 선수 전환이라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에게 이 단계는 사실상 분기점인데요. 여기서 사라지는 선수들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민성은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2025 시즌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죠. 퓨처스리그에서 이닝을 꾸준히 소화하며 평균 자책점 3점대, 탈삼진 비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고 볼넷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특히 볼삼비가 2군 최고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점은 단순히 공이 좋은 투수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투수로 넘어가는 신호로 볼 수 있었죠. 삼성이 정민성을 미국 드래프트 리그에 파견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리그는 단순한 경험용 무대가 아닌데요. 메이저리그를 목표로 하는 유망주들이 모이는 곳이고 투수에게는 자신의 구위와 멘탈을 동시에 시험받는 무대죠. 삼성은 정민성을 이 무대에 올려봤고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스프링 캠프 1군 합류입니다. 아직 역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불펜 패전조부터 시작해 멀티 이닝까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다시 말해 정민성은 지금 기회가 오면 써볼 선수가 아니라 이미 준비된 카드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민성이 가장 앞선 카드라면 홍승호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인데요. 삼성이 지금 당장 불펜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에 가장 가까이 서 있는 투수이기 때문이죠. 홍승호는 화려한 이름값을 가진 유망주는 아니었습니다.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차 6라운드 지명자. 주목받는 순번도 아니었고 입단 이후에도 줄곧 2군에 머물렀죠. 그러다 2024년 상무 피닉스로 향했습니다. 상무는 단순히 군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각 구단의 유망주들이 모이는 만큼 경쟁 강도는 오히려 2군보다 더 높죠. 그런 환경 속에서 홍승호는 필승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해 47경기 12홀드. 이 숫자 자체가 상무 내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투구 스타일도 분명한데요. 극단적인 오버스로우 유형. 타점이 매우 높고 공이 위에서 아래로 꽂히는 궤적을 그립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체감 구속보다 더 빠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유형이죠. 실제로 이 폼은 SSG 마무리 조병현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변화는 제구인데요. 홍승호는 그동안 볼넷이 많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런데 2025 시즌 들어 이닝당 볼넷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과거 매 시즌 0.5 이상을 기록하던 수치가 0.39까지 내려왔고 삼진 비율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단순한 컨디션 반등이 아니라 투구 내용 자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였죠. 상무 전역 이후 선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실전에 가까운 무대로 향했는데요. 호주리그 브리즈번 밴디츠. 이곳에서 홍승호는 멀티 이닝을 꾸준히 소화하며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평균 자책점 2점대.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 쓸 수 있는 투수라는 신호를 남겼죠. 물론 변수도 있습니다. 상무에서 많은 이닝을 던졌다는 점은 시즌 초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홍승호는 선발보다는 불펜, 그것도 멀티이닝이나 추격조 혹은 중반을 책임질 카드로 현실적인 선택지에 가깝죠. 삼성이 불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매 경기 흔들리지 않고 2, 3이닝을 맡아줄 수 있는 투수입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계산이 되는 카드. 그 조건에 가장 가까운 이름이 바로 홍승훈이죠. 정민성이 현재, 홍승훈이 현실이라면 서현원은 가장 조심스럽지만 가장 기대를 품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서현원은 한때 삼성 마운드의 미래로 불리던 투수였는데요. 고교 시절 청소년 국가대표를 거쳤고 2023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자. 입단 당시만 해도 시간만 주면 올라올 투수라는 평가가 많았죠. 하지만 프로의 벽은 높았습니다. 1군이 아니라 2군에서도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결국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큰 고비를 넘겨야 했죠. 이 시점에서 많은 유망주들이 무너집니다. 재활은 길고 복귀 후에도 예전 구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서현원은 다행히 이 시간을 버텼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마친 뒤 팀에 복귀했고 복귀 이후에는 몸 만들기에 집중했죠. 화려한 구속 회복보다는 본래 강점이던 제구와 경기 운영을 되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현원의 투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평균 140 초중반의 직구, 그리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 구위만 놓고 보면 눈길을 확 끌지는 않죠. 하지만 볼넷이 적고 한 이닝에 삼진 하나 정도는 꾸준히 잡아낼 수 있는 타입입니다. 고교 시절부터 경기 운영이 되는 투수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죠. 특히 팀 선배 원태인과 비슷한 유형이라는 평가가 따라붙습니다. 강속구로 찍어 누르는 투수는 아니지만 스트라이크 존을 활용할 줄 알고 스스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스타일이죠. 팔꿈치 통증이 해소된 이후에는 최고 구속 147까지도 찍히며 어느 정도 구위 회복 신호도 보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긴 공백을 겪었고 실전에서 증명해야 할 게 많죠. 그래서 서현원은 당장 필승조나 핵심 카드로 분류되기보다는 시즌을 길게 보고 지켜볼 이름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인데요. 삼성이 불펜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가장 오래 기다려온 유형의 투수라는 점이죠. 급하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려볼 수 있는 카드. 삼성 불펜 대반전 후보 3인방 중 가장 늦게 터질 수 있지만 터진다면 가장 의미가 클 이름. 그 자리에 서현원이 있습니다. 세 선수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요. 화려한 이름값은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기회를 받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는 점이죠. 2026 시즌 삼성 불펜은 생각보다 조용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얼굴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선수 중 누가 가장 먼저 삼성 불펜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